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올해 책을 낸 나를 끓이다 인생 레시피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이 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갈 텐데요. 어릴 때부터 난 어떠한 가정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생각을 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녹여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더 나은 모습을 가고자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발견하고 또 나를 찾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책도 쓰게 됐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이 모두가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스토리들을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글도 쓰고 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했던 과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요, 일단, 인생 레시피라고 하죠. 우리 인생을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 인생이 어떤 특별한 요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요리에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되고, 언제 끓여야 되고, 또 언제 식혀야 되고, 또 언제 또 양념을 쳐야 되고, 다양한 어떤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요리를 만들기까지의 그 여정,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의 여러분들 삶이기 때문에 진짜의 레시피가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인생 레시피 나를 끓이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스토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나를 인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실천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귀한 일인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인생 요리하듯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레시피 자기 개발서 쓰게 됐고요. 자기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알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동기부여 일어나는 거죠. 사실 환경이 많이 바뀌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있었지만,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제2의, 제3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어떤 그 결핍과 또 욕구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가는 그 여정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과정을 살았고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난지가 바로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핵심 가치는요. 자기 성찰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또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책 안에 질문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실행도 해보고요. 또 실행을 통해서 또 겪는 어떤 실패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얻는 또 그 깨달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다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매번 뭐 도전하고 또 실패도 겪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건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잠잠하게 3인칭이 돼서요. 내가 주인공이지만 그 주인공이 있는 그 무대에 다른 관객의 입장이 돼서 다른 곳에 가서 저를 오히려 바라본다. 지그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보시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며 너무나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천입니다. 어떻게 내가 실천해 나가야 될까 하는 건데요. 이건 코칭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치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자체는
자기 스스로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해답을 알고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그런 코치가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만의 성장 스토리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아니면 뭐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를 살면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과 전환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런 전환점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삶이 바뀌고 변화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저 사춘기가 좀 늦게 왔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춘기가 보통 오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그때 뭔가 방황하면서 방황이라고 해봤자 그냥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 좀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부산이 고향이었는데 부산 남포동에 서점이 있어요. 서점에 가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은 그책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알파파 인간이었고 하나는 뭐냐면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었어요. 둘 다 이제 일본 사람이 썼던 책이었어요. 뭐 제가 그 책을 샀을 때 당시에 그 책도 출간한 지 꽤 그 최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샀을 때 그 책 순간 그 책도 꽤 예전에 나왔던 책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발견했고 그 책을 정말 손살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딱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와서 읽고 꼼꼼하게 줄덕으면서 읽고 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알파파 인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삶 속에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되게 정말 그 무대에 나가서는 뭐 말을 하지만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초 단위로 뭐 분 단위로 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여서 훈련하기 시작했고요. 또 알파파 인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뭔가 미래는 자기 PR 시대이고 또 뭔가 이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뇌의 어떤 그 능력을 또 키워내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을 사고를 틀을 깨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왼손을 좀 쓰라. 그리고 우리 머리를 감을 때도 오른손으로 감다가도 왼손으로 감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밖에 그 버스를 타거나 또는 밖에 돌아다니면은 주변에 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판의 글자를 막 읽으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다 기억나진 않지만 나중에 들은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알파파 인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실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거 실천한 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근데 이제 그때 그 실천으로 인해서 점점 조금씩 뭔가 제가 뭔가 이렇게 두렵고 뭔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좀 쉽지 않고 뭔가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뭔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뭐 어디 멀리 가는 것도 두려웠는데 조금씩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환점 그때 읽었던 책도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나름 신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믿는 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의 백이 돼서 또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저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또 제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어린 시절의 그 모습, 천진난만했던 모습, 그리고 막 어릴 때 꿈은 개구먼도 꿈이었고 과학자도 꿈이었고 막 신나게 막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학교에서.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지 막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냥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중에 연예인이 돼볼까 막 그런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런 게 쉽진 않아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생각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좋아했던 거는 뭐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런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다른 거에도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냥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이제 쏙쏙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뭐 도전하는 걸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흘러왔던 저였는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제가 목표로 하던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집에서 제가 또 재수를 하고 싶은데 재수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좌절을 겪으면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건데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서 해보자. 그리고 남의 시선과 남의 눈에 휘둘려서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그걸 끝까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을 또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것도 실천을 안 하게 됐죠. 그렇게 막 땡기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과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친구의 권유로 이제 학원에 강의를 하게 됐었어요. 애들이 과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하길래 저 너무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줘서 과학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고 제가 막 그 개그우먼이 꿈이었다 보니까 좀 약간 재미난 어떤 그런 그 리듬을 살려서 또 외우는 암기 방법도 막 알려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때 처음에 그 가르쳤던 그 학원의 아이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종강하는 날 제가 저희 집으로 학원이랑 집이랑 멀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저희 집에서 소림축구라는 그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소림축구를 비디오 테이프 넣어가지고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땐 되게 20대 초중반이죠. 되게 이제 어릴 때 그런 기억도 이제 과거를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재밌게 가르치는 거 목표를 이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점점점 강의하는 영역을 넓혀가서 영재학교를 준비한 친구를 가르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 영재원을 준비한 친구를 가르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 좀 계속 찾아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잠재력 개발, 영재교육을 가르치는 영재교육을 하는 또 영재원을 지원하고 오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특목고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특목고를 가고 싶었는데 정보가 없고 그다음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흥미만 있는데 방법을 몰랐고 또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노력하지 못했다 보니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고를 갔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원서 접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 너무 순수했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서는 나도 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이런 것들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혹시 정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못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그런 강의도 하고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또 많은 것들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로에 대한 또 고민들이 좌절되고 다시 또 바뀌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하고 학교 선생님도 되게 귀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학원에서 오는 친구들이 또 나름대로는 아이들이 뭐 약간 좀 뭐랄까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1대1로 상담도 하라 하셔가지고 학습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것들 상담도 하고 일지도 쓰면서 마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학원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열정이 엄청 지금 생각하면은 참 되게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좌절 속에서 또 흘러와서 아이들을 학원에서 만나게 됐고 특목고 준비한 친구들을 또 만나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역들을 도와주면서 보람도 얻고 기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재교육원에 대비한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좋은 성과도 내다 보니까 너무 보람 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만 했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교육이 뭘까? 이게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일까? 이게 진짜 아이들한테 나중에 커서 정말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것들을 펼치게 하는 방법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냥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앙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잠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원을 떠나서 또 다양한 도전을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저희 책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는 오디션 다 봤어요. 개그맨 시험도 한 4번 봤고요. 왜냐면 약간 궁금한 거예요. 진짜 내가 재능이 있는지를 연극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오디션도 막 보다 보니까 뮤지컬 앙상블도 해보고 그리고 연극 무대도 서다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런 경력으로 프로필을 써가지고 뭐 단편 영화도 출연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단편 영화 처음 출연했던 그 영화가 고등학생이 이제 감독님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영화 나중에는 되게 수상도 해가지고 뭐 저는 수상한 것만 예, 들었지만 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 보고 되게 뿌듯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아 진짜 이게 또 다른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좌절을 하고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됐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경로를 좀 더 가게 하는 또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좌절에 있는 사람 분이 계시다면요. 그 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다면 그 순간에 딱 그 순간에서 반대편에 보시고 또 다른 면을 한번 보시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요. 생각이 전환이 되면서 아 이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잠재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자기인식이 중요한데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 나를 거울로 보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서 피드백 주는 것도 사실은 다 받아들이기보다도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나를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남들의 그 말과 시선에 휘둘려서 진짜 중요한 자기의 보석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그 보석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떠한 피드백과 어떠한 말, 어떠한 시선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 중심을 잘 잡아가셔야 되는데요. 자기인식을 모든 성장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셔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진짜 진정을 하고 싶은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요, 멍을 때리면서, 멍하게 있으면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 알아가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를 좀 점검하는 시간, 확보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의 일과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그다음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기분이 다운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무엇을 할 때 두려운지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왔을 때 내가 항상 그 감정이 반복되고 또 그에 대한 감정에 대한 패턴이 어떤지 왜냐면 나 혼자만 있으면 혼자만 있으면은 겪지 않을 그런 아픔과 감정의 요동이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며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감정이 막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감정 요동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크게 겉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지 아마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과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좋을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런 피드백을 받아들이긴 하되 그것 자체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가면서 수용을 하고요. 그 수용했는데 그 수용한 그 피드백과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인식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피드백 중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은 내가 인식한 부분과 뭐가 일치하죠.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인식한 부분과 내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 피드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야 싫어라고 하기보다도 그 피드백을 한번 듣고 혹시 그럼 나는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나를 좀 더 면밀하게 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더 중심을 잡는데 주변의 피드백을 수용하면서도 영향받지 않으면서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릴 때 썼던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썼던 일기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나름대로는 이사를 막 하면서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일기장들 저한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줬던 편지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편지들이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휴대폰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메시지 전할 때는 편지를 쓰거나 카드를 썼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마스 때 카드 주고받는 거 있어서 그러면 친구들이 막 누구누구는 이런 친구야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됐고 그리고 또 그걸 나중에 좀
나중에 한번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돌려보려고 잘 보관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거. 네, 일기 쓰는 게 중요하고요. 짧은 시간만이라도 나를 돌아본 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어땠나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나름대로는, 그런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로 되뇌이면서,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의 어떤 이런 내가 가치관 있는 부분을 나도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 한번 질문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가치관 어떤지 물어보면서 또다시 나의 가치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내면의 목소리,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생각하시면 그때가 가장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했던 때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고 뭔가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놀고 싶다 계속 막 그냥 본능적으로 네, 뭐 아버지한테 막 먹고 싶다고 막 조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고 해야 될 책임을 이제 져야 될 일도 생기고 그쵸. 뭐 돈을 벌면서 내가 맡긴 일 있잖아. 돈을 맡은 일이 있으면 그 맡은 일을 또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때로는 제가 진짜 진정한 나만의 개인적인 목소리가 못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지 못하더라도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는 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의 비밀이다 했는데요. 저도 어릴 때 저는 딸 부잣집에 셋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딸이 4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 뭘 먹어도 막 같이 나눠서 먹고 막 되게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사회성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현재의 성격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나 어릴 때 어떠한 가정에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어떠한 성격을 하는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또 기억하는 거는요, 기억이 다 맞진 않아요.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억으로 이제 기억한다면, 그랬을 때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어떤 강점, 약점,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될 것, 또 어떤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위기로 오게 하는 대비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목표로 했었는지, 이때는 이걸 하고 싶었지, 이때 이거 하고 싶지, 그때 그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짧게나마 어린 시절에서의 나의 모습을 들여보시면서 소설을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짧게라도요. 그리고 짧은 줄거리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면 성취했었던 경험들을 나누기도 하고 기록해 보면서 아, 나는 이걸 잘했구나. 이런 것도 좀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좀 더 내가 더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모습 살고 싶은지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의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저는 한 2015년도였었어요. 그때 나름대로는 그 여러 가지 저도 대중 강연도 하고 싶고 뭐 기업 강연도 하고 싶고 그런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뭐 CS 강사를 배우는 학원에 갔었어요. 그때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수료하고 난 이후에 동기들과 함께 실제로 진짜 강의 의뢰가 와서 정말 목포에 있는 학교도 가고 막 완도의 학교도 가고 막 갔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배우자마자 바로 하는 게 제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그 상태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 하면서 제가 코칭을 하게 됐어요. 그때 코칭이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책을 읽었고 거기 안에 두꺼운 책 안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아, 내가 코칭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코칭에 입문하게 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찾는 나를 알아가는 것이 먼저 해야 되겠다가 딱 떠올랐어요. 코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코액티브 코칭 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그 2015년 1년 동안 쭉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자신에 대해서 찾는 거를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불만인 모습도 있고, 아, 이건 좀 싫은데라는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아, 내가 좀 이상한가?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나를 찾는 여행 가운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 코칭을 통해서 제가 나를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찾게 됐고 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목표를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코칭을 배우고 저가 앞으로의 어떤 삶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실현케 하는 시너지 통매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습관이 있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운동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려면 진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이 트리거가 되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다음 나중에 그것을 이루면서 행복한 보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삶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그만 그 어떤 도전을 해보시고 실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극복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겉으로는 뭐 너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뭐 별 일이 없어 보이죠. 제가 오늘 좀 안타까운 그 이야기 들었는데 뭐 잠깐 기사의 제목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40억이나 있는 40억. 40억이면 큰 돈이죠. 그쵸? 근데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때문에 생명을 달리하신 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 헤드라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울증을 안고 계셨던 건데 그걸 보면서 우리 삶의 행복이 돈일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우리 삶의 어떤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패와 역경을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는 것처럼 진짜 갑자기 내가 그냥 잘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쾅 박아서 띠용띠용해서 머리에 별이 막 도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잘못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말하자면 위기이고 그다음에 역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긍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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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이요.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다. 아, 더 할 수 있겠다. 조금만 더 해보자. 아,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진짜 힘들이 생기면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막 울고 하려잖아요. 근데 한참 막 울고 나면 이제 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래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도전 정신인데요. 자그만 것도 실천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망, 하고 싶은. 근데 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건 없으면 반대로요. 난 이거는 별로 안 하고 싶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억지로 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나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거고 힘들었던 건데, 해보니까 의외네? 나도 이거 좀 하는데? 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자전거 타는 거를 잘 못한다. 그럼 자전거 타는 거 도전해보기. 그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주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내가 한번 운전에 도전해봐가지고 한번 나도 이제 차 운전 해보고 좀 나도 좀 돌아다녀볼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나 요리를 못하는데 진짜 내가 하는 건 나는 진짜 똥손이어서 내가 요리하면 맛이 없고 막 뭐 그냥 벌리기만 벌리고 못하는데라고 하시지만 하나라도 도전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도 좀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약간 대접도 해보고 했을 때 또 다른 면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긍정적인 그런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회복 탄력성이 되고요. 나름대로는 아주 극한에 달했을 때 바닥까지 갔을 때 탄력 회복성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런 마음도 또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막 내려놨다가 어느 순간 탁 일어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근육 키우기, 유연성 키우기,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 하기. 일부러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그래.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 해야지. 잘 될 거야. 네. 지금 당장 잘 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해답이 있다. 그 가운데.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힘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 힘든 어려움을 겪은 중에서도 이겨내어서 역결 이겨내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동기부여도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순간들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나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과거의 어떤 경험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나 인생의 전환점에 깨달음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또 기록도 해놓고, 또 기록하는 게 좀 귀찮으시면 녹음을 해놔서 녹음한 거를 텍스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진짜 내가 지금 이 순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 입고 싶은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기계발 실습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있었지만 언제 극복했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 나는 삶에 무엇이 제일 가장 큰 가치가니까? 나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까? 힘들게 할까? 그죠? 저는 영화 감독도 했거든요.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영화를 많이 봤고 또 배우도 제가 또 출연하다 보니까 영화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영화를 좀 찍어보고 감독의 마음이 돼버리면 연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호기심이었는데 실제 영화를 이제 잘 모르고 뭐 아카데미 한 몇 개월 다니다가 단편 영화 찍게 됐고 물론 시행착 거쳤죠. 그래서 또 영화를 찍게 됐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얻은 거는 너무나 좋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협업하면서 같은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고가 들어간다는 거랑 또 하나 감독이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제가 감독을 해보니까 소통해야 되고요. 결단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제가 또 습관이 있더라고요. 감독이면 결단력 있게 탁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시선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애매한 결정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지 못한 거 있더라고요. 막 나름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다음번에 제가 또 영화를 또 찍게 된다면 확실하게 어떤 영화 작품에 대해서 뚝심을 가지고 주변에 어떤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할 걸 수용해야 되는 건 하겠지만 제가 보지 못한 거를 또 발견하게 해서 한 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작품의 어떤 가치나 스토리나 처음에 그렸던 그림들을 최대한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좋은 씬이 나오기 위해서 저는 약간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못 주는데 배우 막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였다 보니까. 그래서 약한 마음에 제가 좀 강하게 못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작품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채찍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려서 영화를 찍는다는 건 아니지만 쓴소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땐 필요한 어떤 직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하게 되면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밀고 나가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삶의 어떤 성공 스토리도 있지만 실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좋은 소리도 하지만 쓴 소리도 같이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주변에 저한테 쓴소리 해주고 제가 보지 못한 다른 면을 보게 해주고 너무나 좋은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참 좀 고마워요. 물론 그 동생이 막 극티는 아니지만 되게 막 뭔가 좀 약간 전곡을 찌르는 그게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너무 고맙죠.
그럼 그거에 대해 저도 나름대로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변명도 하기도 하고, 그건 받아들이게 하면서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고 제가 보지 못하는 시선이나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에너지를 여러분들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경험을 분석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 어떤 부분을 적고 또 나름대로는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거 생각해 보고 또 나의 부족한 점도 좀 기록해 둬서 어떻게 보완할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모습들을 비전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요. 오늘은 이런 거죠. 내가 이 목표를 정해서 가려고 했는데 뭔가 그날 해야 될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자책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책을 읽어서 뭐 5분 단위로 이제 시간표를 짰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시간표를 쓰질 않아요. 지금은 오늘 요것만 해도 오케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네 아주 그 뭐냐 촘촘하게 짜야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계획이 계획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해도 너무 만족해.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거 해서 너무 감사해.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하루하루의 그 실천을 해 나가는 것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또 하지만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 마음 다시 다잡으면서 힘들지만 또 다시 이겨내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실행 계획 세우시고 또 어떠한 장애물인지 좀 그 장애물을 한번 써보셔서 그 장애물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쌓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장의 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공 방정식, 나만의 인생 레시피를 찾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하고 싶은지를 한번 나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과 성취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성취만 따라가면 힘들어지거든요. 또 행복만 따라가면 또 허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균형과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게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밸런스 있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좀 지키라는 겁니다. 나를 챙기면서 가야 되죠. 너무 나를 챙기지 않고 일만 막 해버리면은 아플 수 있죠. 또 좌절에 걸렸을 때 더 넘어질 수 있죠. 마음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과 성취에 대한 균형을 잘 세워주시고 나를 돌보는 시간, 하루 일과 중에서도 나를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휴식인 거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계획한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계획 세우는 걸 좀 여러분들 루틴화를 잘 해버리면 저와 비슷하게 그냥 어떤 하나만 딱 가지고 목표를 정해도 자연스럽게 그 하루가 루틴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역량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를 끓이자 인생 레시피입니다.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고요.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모든 성장의 출발점으로 보시고 또 역경은 성장을 위한 필수 재료이고요. 스토리텔링은 자신을 발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습과 실천이 변화를 만들고요. 매일 조금씩 나를 끓이는 과정,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또 나의 인생 레시피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성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